강원도 대형 산불이 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을 위한 복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음 세대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독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티비와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미디어를 통한 선교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임시거처는 마련됐지만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피해 지역 곳곳에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그동안 피해 복구는 얼마나 진행됐는지 현장에 진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100일 정도가 지난 현장의 모습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은 공터가 됐습니다. 지난달 이재민들이 잠시나마 생활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마련됐지만 피해 교회들은 조립식 주택에서 예배를 대신하는 처지입니다. 지금 저희는 국민 성금과 그리고 국가 보조금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상태고요. 근데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서는 건물 복구하는데 턱도 없는 부족한 액수입니다. 사택과 교회가 모두 전소된 원암 감리교회는 아직 철거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에 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보니 이곳을 다시 찾은 고령의 성도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는 100일 정도가 지난 지금도 피해를 입었던 4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시 예배처소가 마련되긴 했지만 불편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공한 주택은 사용기간 2년이란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후원이나 지원을 받은 돈으로 집을 지어 반드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지원받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지부진한 복구에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폐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 우울증이 또 다시 와서 지금까지 그 치료를 받는 도중인데 농촌에서 일을 해 먹고 사는데 일을 할 수 없어서 기력이 떨어지니까 이러한 상황에 NGO 단체들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헤비타트의 경우 조립식 목조주택 일부를 성천리 마을에 기증해 이재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가정들을 도왔던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아마 저희가 교회 협력을 통해서 교회나 교회 사택을 짓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고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구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음 세대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와 전국 13개 대한학교가 미래사회 기독교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주제 강의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박사는 다음 세대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로 인공지능을 꼽았습니다. 김 박사는 기존 교사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며 단순 지식 전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키우고 진로를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 학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의 후 소그룹 나눔 시간을 통해 진로 진학, 학생 맞춤형 교육, 기독교 세계관 이해 등 방안을 나눴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신비와 놀라움을 일깨워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배려하는 인격체로 키우는 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선교를 통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합니다. 한국기독의료선교협회와 구티비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사역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의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1968년 창립됐으며 82개 단체, 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의료 선교 현장의 소식을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을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김효준 회장은 이번 구티비와의 협력으로 더 많은 한국 기독 의료인들이 의료 선교의 소명을 자각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 박누가 선교사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가 9월까지 5개 도시에서 목회자 시사회를 진행합니다. 극동방송과 고신대 강진구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사회는 부산과 서울, 목포, 제주, 창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제작사 드림팩트는 박누가 선교사는 30년 동안 필리핀 오지마을 50곳을 누리며 의료 선교를 다니신 분으로 3번의 암투병을 하면서 선교의 가치를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리핀 선교병원과 교회, 학교 등의 사역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박누가 선교사의 기록은 생명수가 돼 다음 세대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의 주인공 고 박누가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평생을 의료봉사에 헌신한 인물로 지난해 8월 투병 끝에 소천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기독교 문화축제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상한 거리에서 보내왔습니다. 미국 간판 모닝쇼 굿모닝 아메리카에 한국 청년들이 출연했다는 소식인데요.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4명의 청년들은 바로 그룹 코리안 소울입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성가대와 찬양팀원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유명해진 건 SNS에 올라온 찬양 동영상 덕분인데요. 미국 흑인 사회에 이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공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지상파 채널 ABC의 간판 모닝쇼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함으로써 다시 한번 화제가 됐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삶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며 아시아 최초로 미국 최고의 가스펠 음악 시상식인 스텔라 어워드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포부를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버플로잉 워십이 최근 새 정규 앨범 더 프로미스드 랜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란 의미를 가진 이번 정규 앨범은 오버플로잉 워십의 4번째 앨범인데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매월 열리는 서울 뉴 리바이벌의 예배곡이 수록됐습니다. 앨범엔 I Will Rejoice, 주님의 사랑 등 11곡의 예배 라이브 실황과 한 곡의 스튜디오 버전 등 모두 12곡이 수록됐는데요. 생생한 예배 현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버플로잉 워십은 이번 앨범을 통해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훈련시켜 진정한 예배자를 양육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국 정찰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3대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한 대는 독도 인근 구역을 2차례 7분간 침범해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러 간 합동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가 8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임직원과 정부 내부 정보를 기업에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등 책임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CMIT, MIT로 불리는 원료를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살균제 원료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자료가 확보되고 환경부가 지난해 관련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이지만 일본 소설은 서점가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7월 출간된 신간소설 5권 중 한 권이 일본 소설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번 달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표에서도 일본 소설이 강세였습니다. 상위 20위권 안에 든 외국 소설 12종 중 절반이 히가시노 게이고, 야코마루 가쿠, 이케이도 준 등 일본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최근 반일 감정과 일제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신간 일본 소설 출간을 미룰지 고민하는 출판사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교통사고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국내 총생산의 2.3%, 연간 4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7년 도로교통사고 비용 조사에 따르면 사상자의 의료비, 소득 손실, 물적 피해 비용 등 물리적 손실 비용이 약 21조 2천억 원, 사상자의 정신적 고통 비용은 약 18조 9천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한국이 2.31%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보다 높았고 시도별로는 경기도, 경남, 경북 순으로 높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각성을 위해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나부터 캠페인이 한국교회 총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다짐하고 서로 간 협력을 통해 교회 갱신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나부터 캠페인은 한국교회 24개 교단과 5개 연합기관,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가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박성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1988년 한국에 들어와 31년째 사역하고 있는 태수진 선교사가 최근 소속 선교회인 OMS로부터 25년 근속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서울신대에서 기독교 사역과 선교를 위한 영어 훈련 프로그램을 맡아 총괄하고 있습니다. 태 선교사는 은퇴할 때까지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며 남다른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교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가평 청평채플에서 학예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감사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예 수련회에는 세빛 시인교회 장홍성 목사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인 원종천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장기용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문화예술 선교단체 미션 아일랜드 회원 김동호 작가의 작품 전시가 오는 9월 1일까지 양평 군림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김 작가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풍원 시리즈로 세월과 같은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처럼 인생도 변화를 겪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작가는 현재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